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한국군이 현무 미사일 전체를 점검하며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충남 지역 내 사격장에서 서해 방향으로 한국군의 현무2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합참은 이 미사일이 사격장 내 이동식 발사대에서 수직 발사되는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 미사일은 200km가량 비행한 뒤 한반도 남해상에 모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군이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군사정보통에 의하면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이 미사일 전력을 점검하는 은밀한 이유는 다음 단계의 현무 미사일 준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미사일 증강을 진행하고 다음 단계 현무 미사일을 진행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선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7월 공개한 화성포 11다 4.55의 경우 탄두 무게가 4.5톤이며 이것이 현재 북한이 보유한 최대 탄두 중량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보다 무려 2배에 가까운 탄두 무게를 갖춘 현무5의 실체를 공개했으며 현무6가 개발 중이라는 것까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한국의 핵무장화론에 대한 언급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재래식 미사일까지 완벽히 구축하여 세계 어느 나라가 한국을 침범하더라도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최소한 동기유지는 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탄두는 북한을 향하고 있으며 그 너머에서 한국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미사일인 현무5만 보더라도 그 위력은 놀라운데요. 현무5는 기본적으로 현무4와 유사한 형상이나 확연히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특히 이전 현무들은 할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홀드 런치 방식의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와 접이식 날개가 확인되었습니다. 홀드 런치 특성상 붉은 화염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홀드 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출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무4와 비교해보면 2.5톤이었던 탄두 중량이 9톤으로 대폭 늘었고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 괴물에 걸맞는 고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화력이 미친 포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현무5를 단거리 탄도탄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ICBM이라는 점에서 사거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반응이 각각 다른데요. 각국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현무5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현무5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밀리터리 채널 JSF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는데요. 현무5의 미사일을 담는 캐리스트는 전장이 10m 급으로 중국군의 ICBM 둥펑 31에 필적하는 사이즈입니다. 현무 설비는 탄두 중량 8톤을 장착할 시 사거리가 짧은 SLBM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탄두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현무5는 중장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형은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와 닮아 있는데 마치 이것을 초대형화한 초거대 이스칸데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미국의 GBU-57 12톤의 폭탄이었습니다. 한국군의 현무5는 이보다 가벼운 9톤이라는 탄두 중량이지만 GBU-57이 자유낙하인 반면 현무는 탄도미사일의 마하 10 고속력이 부여됩니다. 운동에너지는 현무5 쪽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는 세계 유일의 탄두 중량인 9톤에 달하는 미친 파괴력을 가지고 한국의 삼축체계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어 얼마 전 현무5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짧게 노출하며 한국의 KMPR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KMPR, 즉 한국의 대규모 응징과 보복이란 뜻으로 김정은의 일가와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 초토화해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KMPR의 한국명이 바로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 현무5입니다.
또한 현무5는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 개념으로 지하화에 특화되어 있는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핵이 없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 자연스레 핵과 비교되곤 합니다. 지하 타깃이나 건물 내부 은신처 타겟만 놓고 보면 상공에서 더 지난해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핵 공격은 지하 4, 5층 깊이 15m 아래까지 내려가면 폭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공중 폭발이라면 폭심지 한가운데서도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무 미사일의 경우 지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2차 폭발을 일으켜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지진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무5는 발사대에 실려 발사가 되는 순간 고도 1000km까지 올라갔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운동에너지가 어마어마하고 여기에 더해 폭장량까지 겹쳐 콘크리트 100m는 우스운 수준으로 뚫어버리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현무5는 처음부터 지하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탄도탄입니다. 북한은 갱도의 대부분 전략적 무기를 숨겨놓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지휘 세력들은 평시든 전시든 위급 상황 시 늘 지하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의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 압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 고백했습니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도 이 지하시설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구멍 뚫린 데도 같은 국가인데다 그 갱도는 대부분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유사 국가인 북한에게 있어 지하 갱도를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국가의 존속 및 지도부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직 혈안이 되어 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갱도는 흔히 알려진 지상 최강의 무기인 핵으로도 뚫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이미 2004년에 100에서 250m의 거대한 지하시설을 구축해놓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하원 파인스타인 의원은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해본 바 핵폭탄을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깊이인 지하 240m에서 300m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무미사일의 개발 목적 역시 많은 인명피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고위력 초정밀로 핵심 지도부 말살 후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 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시설이 300m에 있다면서 고위력 전부 탄도미사일이 겨우 지하 100m를 뚫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통력은 지하 100m 내외면 충분합니다. 현무5에는 관통력보다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하 10의 속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운동에너지, 거기에 MOP와 같은 폭격을 통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찰 시스템과 정부의 초정밀 능력으로 갱도의 입구와 뒷문을 폭격해버리면 지진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현실화시킨 대한민국입니다. 현무5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모토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화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전쟁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일 뿐 평화에 눈멀어 종전국이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 우리 국토는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군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아픔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선정한 군사력 5위 국가인데요. 만약 핵무장론이 실현되면 단숨에 실질적인 군사력 2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워낙 인구와 땅 크기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잡긴 쉽지 않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전쟁으로 황폐화된 러시아나 뻥스펙 무기를 앞세우는 중국 등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앞서 말했듯 미사일 전력 구축에는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현무 미사일 역시 핵탄두와 관련이 없지 않은데요.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핵탄두 기술과 발사체인 ICBM 현무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다탄도가 아닌 기초적인 핵탄두 기술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북한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개발하는 데 성공할 만큼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 열강들에서도 개발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대전략 무기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사거리 5,000km 내외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등장시키며 현무의 개량 형태인 현무6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사거리 500km의 체급인 현무1 미사일에서 지금까지 발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무 미사일 기술로는 베이징을 유효 사거리까지 도달하기에 충분한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극초음속화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8,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미사일 동체를 받쳐줄 높은 출력의 엔진을 갖추는 건 정말 어지간히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아닌 이상 기술 보유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마학 9 이상의 성격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현무탄도 미사일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바로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조차 힘들게 탄생시킨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9 내외에 순간적인 초속 6.8km로 가변 활강하다 시스템으로 욕격이 매우 어려워 태평양과 한반도에서 중해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무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 장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장착하는 순간 그 무기는 이미 방공망의 의미를 상쇄시킬 수준입니다. 상층 대기권에 진입 이후 분리된 탄두가 타겟을 향해 진입하면서 마하 10까지 가속되는 이 속도에서 나오는 파괴력으로 어떠한 지하 벙커 시설은 뚫어버릴 정도입니다. 또한 핵탄두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벙커 버스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종류의 현무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28년까지 앞당길 방침이며 여기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전력화 역시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80년 역사의 미국 민간 연구소이자 최초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앤드 연구소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과 러시아뿐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다음으로 개발 성공에 유력한 것은 중국의 둥펑 그리고 한국의 현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방과학연구소 예산으로 연구개발비가 하나로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할당되었습니다. 한국의 방비 태세에 대해 미국 군사전문저널 기사는 현무 미사일의 테스트 임무 중엔 중국의 공격 범위 최대 2,000km까지 날아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서태평양의 현무 미사일 배치에 주목하는 주요 이유로 항구와 가까운 중국 해군의 억제 능력도 고려했을 텐데요. 또한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LS2 역시 현장 배치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획한 구상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한반도 내에 접근하는 공격형 미사일 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 방어체계 완성도에 가까워지고 있죠.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작년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제작한 현무5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 보유 집단과 맞서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어 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특히 국군의 날 현무5를 실은 신형 차대 주행 능력 역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구축대형 트럭으로 매끄러운 사선 기동까지 완벽히 수행해냈던 이동식 발사대를 기아에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차량 개발 전문 연구소와 생산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무차대는 극비로 보안이 철저해 홈페이지 등에도 사진이나 기타 성능 등 지원이 일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감춰진 현무5의 차대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일반 차량과 달리 업계에서 차축이 운전대를 돌리면 좌우측으로 돌아가는 후륜 조향 장치도 설치되었고, 이 기능 덕분에 공개된 영상처럼 현무5 발사대 차량은 운전대를 돌리면 가장 앞바퀴와 나머지 8축의 뒷바퀴가 동시에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수평 이동, 일명 개걸음이 가능해져 회전 반경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각종 험지가 다반사인 한반도 지형에서 미사일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적군이 아군의 미사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런플랫 타이어와 공기압 규율 장치, 방탄 캐빈, 화생방 방호 처리 등이 설치되어 있죠. 사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대형 트럭 개발 및 생산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특정 차를 설계부터 부품 제작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드는데요. 사실 한국도 그동안 현무차들을 체코에서 수입하여 썼었는데, 우리 국내 기술 지인들의 노력으로 현재 국산화가 된 것입니다. 현무2C 텔의 경우 체코의 타트라 815밀리터리 계열 차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들을 도입 후 캡을 국내에서 제작 조립하여 사용해왔는데요. 북한도 다양한 로켓부와 미사일 트럭으로 체코 테트라사의 텔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무 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에서 전용 8축, 9축, 10축 트럭을 끝없이 개발하였고 결국 전력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기술력의 발전 과정이 녹아들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유독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무5의 성능을 평하면서 중국에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역시나 자국 내 언론사에서 오보를 지속해서 방영 중입니다. 지난 2일 중국 매체 소우에서는 현무 무기가 둥펑 26의 1.5배인데 사거리 800km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의 현무5는 이미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과 산업지역들도 사거리에 드는 전력무기다. 이 같은 한국의 장거리 타격 명령 보유는 한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력과 군사력 쇠퇴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대단치 않고 작은 나라로서 고강도 전면전에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다라 말하며 한국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중국 매체 군미천하의 군사 패널은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할 경우 재반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때 한국군의 현무5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 수뇌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국이 대비할 것은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이다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 중량 8톤의 쇠덩어리가 우주로 날아가다가 떨어질 때 속력을 마하 10 이상이기 때문에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마디로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웬만한 도시 하나는 초토화되며 반경 10km 안에 있는 건물 및 생명체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터질 경우 2차로 지진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건물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보유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보다 현무5가 중국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빈다. 중국 언론의 보도는 오히려 한국의 무기가 두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현무5에 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낮출 경우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도 사거리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CCTV 산하 중국 매체 공영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건 미국의 핵이 아닌 다름 아닌 한국의 현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현무원 미사일부터 시작해 20년 전부터 순항미사일 엔진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초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국방과 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화약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바남시스템즈 등이 공동 연구 개발에 참여할 만큼 기반이 될 반도체와 화약유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누리호 위성의 다탄두 기술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방산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확인했으며,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 시속 600km 이상의 성적을 내는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친 후 현재 시험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그야말로 3분 만에 도달하는 스펙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현무5는 북한 핵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핵 이전 관계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국산 현무5의 모토가 된 폭탄의 위력을 본다면 한국산 현무5가 얼마나 전쟁에서 핵 대응력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그랜드 슬램보다 더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현무5라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랜드 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놓고 심지어 속도는 마하 0.94였던 그랜드 슬램의 10배인 마하 10에 달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 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6와 현무7까지도 점진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인데요. 끝판왕으로 불리는 현무5에 이어 현무6라는 더욱 놀라운 괴물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은 현무6의 스펙은 이미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현무6까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무7은 개념 설계 단계로 아직은 제작이 시작되지 않고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의 화력을 점검하며 향후 추가적인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핵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는데 만약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 역시 순식간에 핵보유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에 상황만 된다면 빠르게 핵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선택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가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